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어느새 3월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한 4월달로 접어들었는데요. 4월달에는 우리 24절기 중에서 사청곡이다 그래서 청명하고 고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날씨가 아주 맑아진다는 뜻이고요. 고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비가 내리면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4월 달이 되면 화창한 봄 날씨로 인해서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4월 달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농부들이 많이 바빠지겠죠. 요즘에는 그래도 그 기계로 하니까 좀 많이 빠른데 옛날에는 어때요? 소가 그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아서 또 거름 뿌려서 농사 지으려면 좀 진짜 많이 바빴죠.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기계화돼서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에는 숙소 한 켠에 작은 한 2평 정도 되는 하우스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작년에 그 노지에다가 그냥 일반 식물을 몇 가지 심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산중에는 공기도 좀 차갑고 또 습기가 많다 보니까 농작물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찬 공기를 피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하나 지어 봤는데 막상 하우스를 지어 놓고 보니까 과연 이 좁은 공간에 뭘 심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자연과도 좀 잘 어울리고 또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산양삼을 한 채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산양삼은 또 이렇게 습한 곳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니까 잘 키워서 건강도 좀 챙기고 무료함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키워가지고 금년에는 몸보신 좀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20번째 시간으로 60갑자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개미일주 편인데요. 개미 편에서는 착하고 마음 여린 일간 개수, 그 다음에 성실하고 근면한 개미 일주, 마지막으로 여름철에 태어난 일간 개수는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오행이 필요한지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상으로는 맑은 물, 또 깨끗한 물, 우로수라고도 하죠. 그래서 빗물이나 안개, 서리 같은 그런 작은 물을 갖다가 우리 물상으로는 개수라고 하는데, 개수하면 여러분이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개수를 제가 네 자로 또 요약을 해봤는데요. 개수는 임마, 친, 주다. 이제 오늘이 10간 중에서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게 임마, 친주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이제 천간 10글자에 대해서는 제가 4글자로 다 요약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천간 10글자에 대해서 이 4단어만 기억하고 있어도 상담할 때 아주 용이하다. 갑자기 여러분이 상담하려고 하면은요, 개수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문이 트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4자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면, 임 하면은 이제 일간 개수들은 임기응변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개수들은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빠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라고 하는 것은 개수 일간들이 좀 깨끗한 물이다 보니까 마음이 여리고,
눈물도 아주 많습니다. 눈물. 개수일관들은 아주 그 조그만 마음의 어떤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면 벌써 눈가가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런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친이라는 것은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개수일관들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깨끗한 물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좀 민감하다. 어때요? 이제 조금만 가물어도 개수는 어때요? 다 증발해버리고 바짝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좀 개수일관들이 환경에 좀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하면 입마친주다. 이제 10개가 다 끝났죠. 앞으로도 이게 이제 한 서너 번 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간목하면 우리가 인우자간이다. 그 다음에 을목은 환생유소다. 그 다음에 병화는 예계옹구다. 정화는 삼호다주다. 그 다음에 무토는 신우리독이다. 기토는 잠호속다다. 그 다음에 경금은 원성강무다. 그 다음에 신금은 예외완타다. 그 다음에 임수는 지유환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수는 입마친주다. 그래서 이 4개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이렇게 서로 사주 감정하는데 많은 보탬이 됩니다. 개수일간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개수일간들은 고서 중에 하나인 적천수에 이르기를 개수 지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약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수일간들이 좀 이렇게 깨끗하고 맑은 물이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도 여리고 또 성품이 착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지약하다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일간들은 오행상으로는 어떤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일간들은 임수도 마찬가지고 이 개수도 마찬가지고 수라고 하는 것은 윤화성이다. 윤화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성질. 그래서 수는 윤화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윤화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5가지 중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이건 지혜지자인데 수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행 중에서 수일간들이 좀 융통성도 있고 좀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상으로는 어때요? 개수는 우로수라고 그랬죠. 우로수. 뭐 깨끗한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설이 안개 같은 이런 것도 이 물상으로는 개수에 비유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개수의 성향으로는 인마 친주다. 개수일간들은 첫째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
세 번째,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 마지막으로 단점으로는 주변 환경에 좀 민감하다. 입맛 친주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개수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럼, 근면성실하고 착한 개미 일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라고, 그런 것은 맑은 물이라고 했고, 어때요? 미터는, 어떤 건조한 땅이죠. 그래서 이 개미 일주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어때요? 이렇게 황폐한 땅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력도 강해야 될 것 같고, 어때요? 정신력도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다. 그것도 개미일주들은 개수는 흑색이고 미터는 말이죠. 그래서 흑마. 여러분 뭐 혹시 흑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흑마를 이렇게 많이 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흑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아주 윤기가 탁 반질반질 나면서 좀 섹시해 보이죠? 그래서 흑마를 비유하겠네요. 그래서 그 개미 일주들이 미남 미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남 미녀가 많다. 그 다음에 개미 일주는 또 어때요? 이렇게 지지에 진술 충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재물복이 좀 있다고 그랬죠? 재물복. 그래서 이렇게 창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미일주는 이게 미라고 하는 건 목고죠. 그래서 목이라는 건 개수 입장에서는 수생목 식상고잖아요. 그래서 식복은 타고났다. 열심히 일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재물복이 좀 있다. 그러나 반대로 육친으로 보면 식상이라는 것은 묘지도 되잖아요. 창고도 되고 묘지도 됩니다. 그래서 창고라고 하는 것은 식상은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이 있죠. 그래서 자식이 묘지에 들어있다는 것은 어때요? 자식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육친으로 보면 조금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자식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 아무튼 이렇게 지지에 진술 충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개미 일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 십성으로 개수가 미터로 보면 토국수 일간을 극하는 건 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평관에 해당된다.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 의리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관은 직업이죠. 직업. 그다음에 평관은 결단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과단성. 그래서 평관하면 명예, 직업, 과단성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일제에 이렇게 평관을 두고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일 중독자가 많습니다. 일 욕심이 많아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일지 평관을 둔 사람은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잘 막 컨트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끊고 맺는 게 정확하다 보니까 뭐 법관이나 아니면 뭐 의사, 간호사, 그래서 또 과격한 뭐 운동선수 이런 데 종사하면 좋겠죠? 결단력이 필요한 어떤 그런 직업이 좋다. 이렇게 정관을 둔 사람들 어때요? 이렇게 무난한 공직이나 뭐 행정직에 근무하면 좋다고 했죠. 그런데 평관을 둔 사람은 약간 이런 직업들, 뭐 아무래도 이제 또 뭐라고 전문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편관은 좀 그 흉신이고 뭐 정관은 길신이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에 편자 돌림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은 조금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좀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육친으로는 어때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경우에는 일지에 관이 있는, 관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그래서 일지에 편관을 둔다는 것은 자식이 어때요? 이렇게 정도, 법도를 갖고 끊고 맺는 게 정확하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남편에 해당되죠. 남편이 좀 아무래도 절도 있는 남편이면은 요즘 여자들은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어때요? 군인이나 경찰 사모님들은 좀 성향이 어떨까요? 저도 뭐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그 요즘에는 여성들이 좀 유머러스하고 좀 그 부드러운 남자를 좀 좋아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 직업적으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강한 직업에 근무한 사람들이 많다. 뭐 어떤 직업이었든 돈 잘 벌어오고 출세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지는 배우자 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지에 배우자를 보면 남명 같은 경우는 자식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의 경우에는 뭐 자식 사랑이 남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자들도 자식이 잘해주면은 그 부부 금슬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는 어때요? 남편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남편과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남편 덕은 있다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뭐 이것이 뭐 끝까지 회로하냐 마느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혼하고 뭐 재혼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됐었는데 지금은 큰 그 의미를 두지 않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혼할 수도 있고 또 뭐 필요할 때는 새로운 사람 또 만날 수도 있고 굳이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근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자리에 육친이 그 자리한다든가 이렇게 동조하고 있으면 일단은 부부 덕은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육친은 자기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은 자식 자리, 부모는 부모 자리, 배우자는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 일단은 긍정적인 이렇게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2운성으로 개미일주는 개미는 일단은 묘지에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지지에 묘지를 둔다는 것은 어때요? 가두다, 답답하다, 그 다음에 몸 아프다. 그래도 이렇게 묘지에 든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면을 추구한다. 정신적 활동. 그래서 이렇게 묘지를 둔 사람은 이렇게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개미일주들이 의외로 부자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버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은행에 저축해서 이렇게 알뜰한 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미일주들이 의외로 그 부자들이 많다. 알부자라고 하나요? 이런 것보다 알부자. 그럼 기왕 나왔으니까 그
십이운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그것도 짚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십이운성은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를 12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생육대라고 하죠. 생육대. 이거는 이제 성장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록광세가 있죠. 록광세는 전성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사묘가 있죠. 병사묘라고 하는 건 이제 전성기를 지나서 약간 쇠퇴해 있는 쇠퇴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절퇴양이 있죠. 절퇴양이라고 하는 건 단절되고 잉태하고 다시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침체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외울 때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외워두면 아주 편리하다. 그 다음에 십이운성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6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양간과 음간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요. 양간이 생일 때는 음간은 생사가 된다. 그 다음에 양간이 욕이 되면 욕보면 병지가 된다. 욕병. 그 다음에 양간이 대지면은 축구선수 대세는 센 놈이다. 센 놈은 대세다. 마지막으로 양간이 묘면 음간은 양지가 된다. 묘양. 묘는 양쪽에 있다. 그 다음에 요 4가지하고 또 록왕. 양간이 록이면은 음간은 왕이요. 양간이 절이면은 음간은 태고. 여러분이 이 6가지만 기억해 두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양간 기준이기 때문에 음간이 나오면 어때요? 먼저 양간을 찾고 음간을 바로 여기 대입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일간을 극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또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풍족한데요. 좀 육친으로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도 건강이 좀 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지장간을 한번 볼까요? 개미 일주는 지장간에 자기 기운, 토지요. 그래서 기토가 들어있고 이걸 봉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술축미는 전 계절의 기운을 축소해서 저장 보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오미는 여름이잖아요. 여름 전에는 임묘진 봄이잖아요. 임묘진 봄인데 이렇게 을목, 그러니까 목이잖아요. 목. 그래서 목을 축소한 을목이 이 정계절께 이렇게 축소해서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어때요? 그 전 단계 기운이죠. 그러니까 미는 4, 5 미에서 왔죠. 그래서 5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5는 정화다. 5화가 그 천간 올라가면 정화가 되죠. 그래서 기을정이라는 지장간이 들어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이 이렇게 진술충미는 전 계절의 기운, 인사신에는 다음 계절의 기운이 들어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토가 미토를 보면은 관성이죠. 편관이니까 관성. 여기도 똑같이 관성. 그 다음에 기토가 개수가 을목을 보면
수생목 식상이죠. 식상. 그 다음에 개수가 정화로 보면 수국화 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미일주들은 이렇게 관성만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식상, 활동하는 기운도 들어있고, 또 어때요? 재성, 돈 버는 재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일주들이 이렇게 식재관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는 게 무난하고 또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성 기토가 미토를 보면은 12운성으로 뭐에 대해 해당될까요? 그러면 기토는 정화하고 같다고 그랬고, 정화의 양가는 병화죠. 그래서 병화가 미토를 보면 병화의 록은 사죠. 그래서 사부터 미까지 가보면 로광 세지잖아요. 병화는 세지니까 센 놈은 대세다. 그래서 김일주는 대지에 해당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모관대라고 했죠? 관쓰고 의복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승진, 출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일간에 이렇게 대를 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일단은 사회적으로는 출세했다고 볼 수 있겠죠. 능력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식이 해당되죠. 그래서 자식이 아주 똑똑하고 현달한 자식을 준다. 자식이 아주 똑똑하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대가 남편이죠. 남편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어때요? 대라는 건 직장에서도 능력자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남편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상. 을목이 미토를 보면 어때요? 을목은 일단은 음간이니까 양간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간목이 미토를 보면 간목은 봄이고 미는 사업이니까 여름이죠. 그래서 병사묘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목이 미토를 보면 묘지에 해당된다. 그럼 묘는 어때요? 양쪽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을미일주는 을목이 미토를 보면 양지에 해당된다. 식상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식상은 활동하는 기운이죠.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절대양은 그 침체기로서 준비기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활동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식상이 양으로 됐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했다가 식상 운이 오면은 임묘진 운이 오면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지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남묘의 경우에는 식상이 처가 장모에 해당되죠. 장모, 장인 장모.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어때요? 요양하다, 기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는 처가 장인 장모가 요양하다는 것은 몸이 아프다는 뜻도 되겠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기르다는 것은 어떤 이제 그 교육 계통에 유경 계통에 이렇게 종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남명의 경우에는 처가 장인 장모가 어떤 그 교육기관이나 할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아닌 경우에는 또 몸이 약해서 또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식상은 자식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명에는 식상이 양지에 들었다는 것은 자식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자식이 또 커가지고 출세하는 경우 뭐 이런 교육기관이나 화린업 계통에 또 근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렇게 양지에 있다는 것은 자식이 좀 아플 수도 있다. 자식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 뭐 아무래도 이렇게 뭐 낙태나 뭐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어쨌든 자식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처. 조금 어렵나요? 계속 반복하면 어쨌든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성, 정화가 밑으로 보면 또 어떨까요? 정화라는 것은 기토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김이 아까 대지라고 그랬죠. 다시 해볼까요? 정화는 병화, 병화가 밑으로 보면은 병의 록은 사잖아요. 사오미니까 록왕 세지가 되죠. 그래서 센 놈은 대세다. 그래서 정미, 재성, 정화가 밑으로 보면은 대지에 해당된다. 어째 대지라는 것은 능력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 버는 재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부자들이 또 많다. 그리고 육친으로 보면은 재성은 남명을 구하면 어때요? 처에 해당되죠? 처. 재가 처잖아요. 그래서 남명어는 처가 어쨌든 대지에 들었다는 것은 집에서 살림만 하지 않겠죠. 대지라는 건 어떤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맞벌이 부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명의 경우에는 부친에 해당되죠. 그래서 부친이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부친을 둘 수도 있다. 남명도 부친에 해당되죠. 그래서 남녀명 공이 이렇게 부친이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또 이런 재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그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개미 특성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개미일주들은 영리하고 생활력이 아주 강하다고 했죠. 사막에서 생명이 자라려면 아주 생활력이 아주 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미일주는 근면성실하고 개미일주들이 부지런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미일주들이 일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미일주들은 마음이 온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미일주들이 단점으로 어때요? 건강은 좀 조심해야 된다. 건강 유의. 참 이렇게 일에 집착하다 보면 개미일주들이 의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래서 위 쪽으로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미일주들은 좀 본인 자신이 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여가를 이용해서 무슨 뭐 생활체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완급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개미일주들 아셨죠?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만 건강은 항시
나쁠 수 있으니까 늘 건강에 신경 쓰면 좋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계절에 따른 일간의 변화인데요. 계수일간이 미토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4, 5, 미월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맑고 깨끗한 작은 물인데 한여름에 어때요? 증발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같은 수 기운이 좀 필요합니다. 수는 서로 잘 융합이 되죠. 어때요? 수는 금방 이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또 바로 뭉쳐버리죠. 그래서 임수도 필요하고 계수도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생해주는 금이 또 필요하겠죠? 금생수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화기운을 좀 사려지는 기운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토가 필요한데 토는 양토보다는 음토, 기토나 아니면 어때요? 축토나 진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 중에서도 이 더운 기운을 좀 사려줄 수 있는 이렇게 음토가 좀 필요하다. 오늘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개미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때는 여헌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여헌에 개미 일주를 치면 다시 볼 수 있다. 오늘 개미 일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절처봉생 중에 하나인 갑신 일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